안녕하세요. 오늘은 EXW 조건에 이어서 FOB 조건에서 어떻게 수입 원가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OB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고려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FOB는 수출자 기준에서는 상품을 생산한 이후에 수입자와 협의된 수출지 항구 공항까지 물건을 수출자가 보내줘야 됩니다. 보내주는 것을 넘어서서 수출지 항구 공항에 있는 선박이나 비행기에 실어주는 역할까지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수입자는 뭘 해야 될까요? 수출지 항구나 공항에서부터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 상품을 가져와야 되겠죠. 자, 이때 수출자가 선박이나 비행기에 실어주고 수입자는 이거를 인계받아야 되는데 이를 직접 하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운송을 책임져줄 포워더 그리고 통관을 책임져줄 관세사가 이해관계자로 속하게 됩니다. FOB 조건에서 수입을 진행하실 때에는 수출자 그리고 포워더, 관세사 이 셋과 같이 업무를 하게 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OB 조건의 비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까요? EXW 조건이랑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크리티컬하게 한 가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크게 지불해야 될 항목은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상품 가액, 물류비, 그리고 통관비입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비용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상대방 거래처가 한 일만큼 줘야 되겠죠. 더 줘도 안 되고 덜 줘도 안 되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FOB 조건에서는 총 이해관계자가 3명 등장합니다. 수출자, 포워더, 그리고 관세사죠. 이들이 수입 과정에서 FOB 수입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맡았고 그래서 각각에게 수입자 입장에서 지불해야 될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수출자입니다. 수출자는 상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EXW 조건에서는 생산하고 끝났죠. 자, 근데 FOB 조건에서는 어떤 업무까지 추가하게 되나요? 해외 항구 공항에서 선적 비행기까지 선적하기 전까지의 물류 과정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장이나 회사에서 해외 항구나 공항까지에 가는 내륙 운송 그리고 선박과 비행기에 적재하기 위한 물류 제방 과정을 책임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품 가액만 지불하실 게 아니라요, 해당 물류비를 수출자에게 지불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물류비를 지불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헷갈리시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상품을 구매할 때 택배비는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하나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물론 배송비 무료라는 조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 배송비가 상품 단가에 녹아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품을 구매하는 자가 납부하시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수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판매자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만 하는 것이지 나머지 과정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본인의 의사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까지 다 부담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FOB 조건에서는 그러한 물류를 수출자가 일부 대행해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고요. 대행을 해줬으니 거기에 따른 비용을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FOB 조건에서는 해외 공장이나 회사에서부터 해외 항구나 공항까지의 제반 비용에 대해서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해 미리 대행을 했지만 그 비용을 다시 수출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포워더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포워더는 해외 항구 공항에서부터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관여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소요된 물류비를 포워더에게 지불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FOB 조건에서 10단 같은 포워더를 지정하시면 해외에서의 모든 운송 그리고 국내에서의 모든 운송을 올인원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해외 따로 국내 따로 포워더를 지정하실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관세사는 수입 통관을 책임지는 분이죠. 이를 대행해 주는 데에 따른 통관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관세 부가세는 국가 관세청에서 청구하는 항목으로 실비로 청구가 되게 될 겁니다. 관부가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뤄놨으니 해당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까요? 수출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자는 상품 가액과 업무 과정에서 소요된 물류비를 수입자에게 청구할 겁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수출자로부터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으실 텐데요.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혹은 대금 결제를 하기 전에 상호 간 이제 내용들이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사전 체크하기 위해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 명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명세서에는 EXW 조건과 달리 FOB 조건에서는 금액이 FOB 프라이스라고 금액이 표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FOB 조건이라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이해를 돕자면 인코텀즈 플러스 가격, 즉 EXW 프라이스, FOB 프라이스와 같은 것들은
해당 업무까지의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FOB 조건에서의 수출자의 업무 범위는 뭐였죠? 상품을 생산했죠. 그리고 이를 해외 항공 공항에서 선박 혹은 비행기의 화물을 실어주는 역할까지 한 게 수출자의 업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OB 프라이스라는 건요, 상품 가액과 해외 항공 공항의 선박 비행기의 화물을 실을 때까지의 물류비의 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FOB 프라이스를 수입자에게 이제 청구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이 가격을 $5,5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워더의 케이스인데요. 포워더는 FOB 조건에서는 EXW와 달리 해외 항구나 공항에서부터 국내 목적지까지의 소요된 물류비를 수입자한테 청구하게 될 겁니다. 물류비는 견적서 내에 명기가 되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실비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사전에 언급되지 않은 비용이 깜깜이로 청구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견적선에 표기된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 청구되는 항목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LCL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컨테이너 내에 일부 공간만 채워서 수입하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포워더가 이러한 불명확한 비용들을 추후에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꼭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셀러노트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포워딩 쉽다에서는 이러한 불명확한 비용들을 제거를 해나가고 있고요. 견적을 이제 알아보실 때에는 사이트를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FOB 조건에서의 물류비를 예를 들어 $50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출된 금액은 FOB 프라이스 $5,500, 물류비 $500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관세사에게 지불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관세사에게는 통관대행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네, 통관대행 수수료라는 건 업체마다 좀 상이한데요. 상품 가액에 따라 청구될 수도 있고 상품 가액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통관대행 수수료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가액에 따라 청구되는 경우에는 CIF 프라이스 혹은 CIF 밸류라고도 불리는데 이 가격에 0.001을 청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잠시의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앞서 FOB 프라이스는 수출자가 해외 항구나 공항까지 이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모든 비용들의 합산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IF에서의 이제 수출자의 업무 범위는 국내 항구나 공항까지 잘 도착시켜주는 것까지가 수출자의 업무 범위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가액에 한국의 국내 항구 공항까지 물건을 보내주는 물류비의 합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CIF 프라이스가 되겠죠. 자, 만약에 CIF 프라이스가 가정을 $6,000라고 가정을 하고서 0.001을 곱하면 $12가 되는데요. 이 정도의 통관대행 수수료만 지불하게 된다면 관세사 분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굉장히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최소 금액이라는 것을 정해두곤 하는데 통상 3만 원이 최소 금액입니다. 이렇게 CIF 프라이스, CIF 밸류를 기준으로 0.001을 곱하고 그 값이 3만 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으로 청구, 낮으면 3만 원으로 청구를 하는 최소값으로 잡아 청구하는 관세사가 있고요. 공격적으로 영업하기 위해 대금과 관계없이 3만 원만 청구하는 관세사들도 있습니다. 간혹 건수가 많으면 더 낮은 금액으로 진행도 가능하니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저희는 3만 원으로 가정을 하고 통화를 통일하기 위해서 $1를 1,000원으로 가정을 해서 3만 원을 $30라고 가정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부가세의 경우에는 따로 내용을 정리했으니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관세를 $270, 부가세를 $63라고 가정을 하고서 총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비용들이 추산이 되었습니다. 상품 대금을 나타내는 금액, FOB 프라이스, 그리고 물류비, 그리고 통관대행 수수료, 관부가세,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기타로 이제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건건히 총계에 플러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FOB 프라이스는 $5,500, 물류비는 $500, 통관대행 수수료는 $30, 그리고 관부가세는 $333. 그래서 총계가 $6,363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100개를 수입했다면 개당 단가를 산출하고 싶을 때에는 총계에다가 수입하신 수량을 이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약 $6.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진행한 뒤에 판매가를 설정하시고 마진율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해되는데 건건히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드리고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숫자만 넣으면은 최종 단가가 나오게끔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소개에 대한 글을 확인하실 수가 없어서 외부로 다시 접속하시면
소개글에 URL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구글 스프레드시트, 구글 엑셀 시트로 접속을 하셔서 권한 요청을 해주시면은 수락하고 해당 시트를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EXW 그리고 FOB, CIF 조건에서의 상품 단가를 각각 시트별로 나눠놨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FOB 조건이 아닌 CIF 조건에서 개당 상품 단가, 총 상품 단가, 즉 수입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하단에 Q&A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